이 단순한 기사나 뉴스만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섹터와 종목에 숨어있는 의미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드리는 투자텔미 시간입니다. 준비된 키워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곧 다가올 추석을 맞이해서 수익을 위한 종목 선물 세트를 하나 안겨드릴까 합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과거 사례에서 많은 교훈을 얻죠. 올해와 비교가 되고 있는 사이클이 2016년이더라고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2016년과 2025년 이 사이클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은 원래 물량 비중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틈새 공략을 잘 파고들어서 성공한 디스플레이 기업 얘기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이제 텔레그램 방을 쭉 보니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고 또 찾다가 키움증권의 신민수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의료 AI 쪽으로 리포트를 많이 쓰는 애널인데 추석에 먹기 좋은 우리 AI 종합 선물 세트라는 제목으로 의료기기 쪽 리포트를 썼고 발간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제가 그 리포트를 읽고 핵심 내용만 좀 쉽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료 AI 섹터 올해 들어서 수익률 상당히 좋습니다. 에스테틱 분야와 함께 시장의 선도권을 형성했었고 특히나 새내기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새내기 기업들 대표적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 토모큐브, 프로티나 등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 시어스 테크놀로지와 토모큐브는 투자텔미에서 같이 살펴봤었던 기업들이고 프로티나는 제가 어제 오프닝 때 2시 기준으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특징주로 보여드렸습니다.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단백질 상호작용 이 분석 신약 개발 솔루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상장 직후에는 JP모건 자산운용이 지분 5% 이상을 공시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의료 AI 도입이 왜 필수가 되고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정작 의사도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고령화되면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자 AI 도입이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 FDA도 AI, 머신러닝 기반의 의료기기 허가를 매년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IPO 열기가 뜨겁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들이 잇따라 IPO에 나서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료 AI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신민수 애널리스트의 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선호주는 토모큐브입니다. 토모큐브를 홀로토그래피 사업을 기반으로 이제 바이오와 산업용 쪽에서 수주 계약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관심 종목으로는 프로티나와 뷰노를 리포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럼 신민수 애널리스트의 픽, 종목과 더불어서 의료 AI에 포함이 되는 종목들의 흐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모큐브 주가 최근까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되면서 4%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8% 넘는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네, 프로티나 어제 보여드렸었죠. 특징주로 지난 7월 말에 상장한 새내기 종목이고요. 어제 무려 26% 급등세로 결국에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나와주면서 상장 이래 최고가 쓰고 있고요. 현재도 12%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뷰노와 류닛이 의료 AI 안에서는 그래도 대장주로 꼽히는 종목들이었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간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류닛이 견주한 주가 오름세를 나타내며 현재 4%의 상승 흐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의료 AI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키움증권의 리포트 쭉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이어서 볼게요. 네, 오늘도 시장에서는 반도체 얘기로 뜨겁죠. 최근 미국도 한국도 반도체 주식들이 강하다 보니 반도체 사이클을 분석해 놓은 글도 텔레그램 방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테린이 아빠가 2016년 반도체 랠리와 올해 반도체 랠리를 비교 분석해 놓은 글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투더 2016입니다. 그 당시에 반도체 랠리는 약 19개월가량 지속이 됐었네요. 2016년에는 스마트폰의 저장 용량 확대와 이 클라우드 수요 트리거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반도체 업체들이 3D 낸드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투자가 지연이 됐었고 캐펙스도 보수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즉 2016년에는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은 부족한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펼쳐졌던 거죠. 여기에 이제 2015년 큰 폭의 가격 폭락으로 재고가 크게 줄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6년 들어서 재고 소진 후에 가격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투자자들의 인식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단순한 경기 민감주가 아닌 슈퍼사이클 성장주로 재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 D램과 낸드의 가격 동반 상승으로 주가와 실적이 모두 개선되는 사이클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2025년, 올해는 지금은 어떨까요?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트리거는 결국에는 AI인 것 같습니다. AI 추론 학습을 위한 막대한 연산 수요가 늘면서 데이터 센터와 서버 그리고 스토리지 전반에서 반복적이고 상식적인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상황은 어떨까요? 현재는 HBM 투자가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범용인 D램, 낸드 쪽 증설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서 공급 탄력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가격 사이클은 2016년과 유사하네요.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반도체 업황 침체 이후에 현재는 재고가 소진이 되어서 주요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2025년에는 수요 증가, 공급 제한, 재고 소진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가격 상승과 업황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이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이번 사이클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AI 시대의 이익이 동반된 랠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그리고 빅테크 캐펙스 상향으로 내년 가을까지 이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은 딱 두 가지가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35만 4천 원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다시 2시 구간보다 더 힘을 내주며 6% 넘는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5만 원 선 안착해서 마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단순하게 삼성전자가 8만 전자가 되냐 9만 전자가 되냐 하이닉스가 35만 원을 넘어서 40만 원이 되냐 이런 가격적인 얘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반도체 산업이 왜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지 그 흐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올해는 결론을 내보면 범용 메모리까지 가격과 실적 개선이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2016년도보다 더 긴 사이클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이제 단독 기사이기는 한데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용 OLED 패널 수주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 파주 소재의 AP4 공장 라인 증설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 BOE가 담당을 하던 아이폰용 패널 물량 일부가 LG 디스플레이로 결국에는 넘어온 건데요. 애플이 중국 BOE 아이폰 패널 공급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그 물량 일부를 LG 디스플레이가 가져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스토리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산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한 빅테크들의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는 평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수년 만에 해당 라인 증설에 나서면서 OLED 중심의 체질 개선이 가속화되고 올해 이어 내년에도 실적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오늘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까지 더해졌고요. 그와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 증설로 인해서 장비 업계에도 훈풍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오늘 또 IM증권에서 정원석 애널리스트가 LG 디스플레이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이 내용도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3분기 북미 주력 고객사양 POLED 출하량 확대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주력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북미 고객사는 당연히 애플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내년에 이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영업이익 흑자 기조 그리고 재무 구조의 점진적인 개선을 고려해 봤을 때 하방 경직성 지금 확보를 했고 이러한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나는 목표 주가를 15,000원까지 본다라고 정원석 애널리스트는 리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장인 LG 디스플레이와 그 외에 장비주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한 번 급등할 때 또 세게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두 자릿수의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도 11%대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관련주로는 ICD, 주성 엔지니어링, 퓨롭틱스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 퓨롭틱스가 유리개판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원래 본업은 디스플레이라는 거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시죠. 현재 각각 8%, 7%대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바코도 오늘 OLED 관련해서 장중에 뉴스가 하나 보도가 되면서 8%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축소하며 2%에 가까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내용들 투자텔미로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수많은 뉴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반도체 쪽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하고 있어서 계속 좋게 봐야 될 쪽이고요. 계속 강조했던 스퍼기도 한데, 오늘은 좀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볼, 내용도 있어서, 테슬라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시면 테슬라가, 3일 연속 급등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수를 했죠. 일단 이 내부자 매수가 이제 2020년도 이후 처음 있는 건데 그 금액을 보시면은 원화로 1조 원 가까이 매수한 겁니다. 일단 보통주 256만 주를 주당 평균 단가가 389달러에 매수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매수했던 얘기는 이 바닥으로 확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급등했고요. 그 이유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가치 80%는 옵티머스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옵티머스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치를 보고 테슬라는 바닥이다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특히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빅테크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이 AI 다음 기술 경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지금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 AI 발전 기술이 탁대가 되는 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 AI 다음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갖고 이 빅테크들도 경쟁이 시작될 것이고 정말 우리 이 AI 쪽에 GPU를 매수하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다시피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만 196조 투자를 했고 지금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많이 앞서 있다고 합니다만은 중국의 로봇 기술도 상당히 많이 앞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유니트리 로봇 같은 경우도 이미 이 BYD라든가 이 지리 자동차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돼서 생산에 좀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연말로 가면 갈수록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대해서 누가 먼저 양산을 시작하냐 그걸 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 LG도 지금 미국에 있는 이 다이나 로보틱스에 동시 투자를 하게 되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목숨 걸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집중 투자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코스닥 종목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가 조정받고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조정받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이 좀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련주 중에서도 좀 핵심이 될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테슬라 하면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붙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대형 기업과 하나 관련 있는 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가가 64,400원인데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갖고 집중 투자하고 있고요. 이 두산은 이제 말 그대로 두산 로보틱스를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현금 자산 7.5를 들고 저희 인수합병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그룹에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또 지금 상장 안 했지만은 두산 전자 비즈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두산그룹이 20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부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계열사를 호시적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현금성 자산만 3조 이상 들고 있어서 지금 이 M&A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미국에 있는 자동화 엔지니어링 기업을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의 SI와 이 자동화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기업을 이 원엑시아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게 인수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원엑시아를 인수하게 되면서 제조, 물류, 포장까지 한 분야인 이슈를 구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계부터 제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하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두산 로보틱스는 양산과 동시에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던 그 AS까지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만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AS 네트워크가 확보가 된 거고, 이게 북미에 있는 기업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북미 시장에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잡으러 가는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로봇 기업,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스턴 다이내스티 IR을 통해서 이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두산 로보틱스는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알아봤잖아요. 이 종목의 주가 상승세가 좀 기세가 남달랐고, 오늘에서야 다소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그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는 기업도 있고 또 빠지는 기업도 있는데, 이 케어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좀 큰 급등이 나오고 있었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GF가 지원계열의 비만 약에 지금 큰 히트를 치고 있는 건데, 이 계열의 이제 어떤 그 비만 치료제가 아닌 영양제를 공급함으로써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판매까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도 게임 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케어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고용 같은 경우도 오늘 8%까지 급등이 나왔던 건데, 고용은 중요한 게 내일 IR 자료가 공개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홍콩에서 IR이 있고 내일 그 자료가 공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고용 같은 경우는 230조짜리를 잡으러 가는 1조 원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출 실적만 잘 나온다면 급등할 것 같고요. IR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꽤 잘 나와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다시 보합선까지 와 있는데요. 지금도 매수가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좀 보시면은 지금 잘 나가는 반도체 기업들, 그 다음에 앞으로 올라갈 로봇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해놨으니까는 그 영상 보시면은 반도체와 로봇 기업에 있어서 아마 큰 도움 받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위주로 투자타임에서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장 초반부터 휴재의 주가가 심상치 않게 하락을 해서 궁금해하시는 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코멘트를 텔레그램 방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근에 휴재리 매각설과 상장 폐지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회사 측에서는 이 사실 무근이며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한 루머로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직진출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파트너사를 통해서 북미 시장에 진출해 있고 정식 출시 이후에 판매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에 브라질의 첫 물량을 선적했고 이달 중에도 북미향 물량이 나갈 예정입니다. 새롭게 계약한 파트너사는 더마드림인데 브라질에서 영업망을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어서 향후 3년 내에 현지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미국의 에볼루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혹시 북미 톡신 수요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고가 제품만으로는 시장이 포화 상태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중저가 톡신 제품을 찾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미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이 단순하게 위축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 파이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휴재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그 루머들 사실이 아니고 실제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오늘의 주가 하락은 단기적인 노이즈로 받아들이자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심상치 않은 주가 하락세 감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 넘는 내림세를 기록을 했다가 현재는 오후장에서 플랫하게 그 하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6%에 가까운 하방 압력을 받으며 주가는 30만 6천 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좀 속 시원하게 최근에 휴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확실성들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는지가 앞으로 주가 반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도 함께 보시죠. 원전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차세대 원전, 특히 SMR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죠. 국내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밸류체인 전반에서 발빠르게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뉴스켈 파워가 추진하는 테네시 SMR 프로젝트의 핵심 기자재를 제작 공급을 하고 있죠. 원자재 본체와 증기 발생기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받는 핵심 공급처로 가장 크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9년까지 SMR 60기 수주를 목표로 내걸고 있고 2030년까지 글로벌 넘버원 SMR 파운드리로 자리매김하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SK그룹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의 2대 주주로 참여를 하면서 기술 상용화와 글로벌 확장을 모색 중입니다. 특히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등 차세대 전력 수요에 맞춰서 SMR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테라파워와의 협력은 기술, 공급망, 사업 개발을 사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시장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HD 현대도 해상 부유식 SMR 사업하고 있습니다. 테라파워와 역시나 손을 잡고 2030년쯤에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궁극적으로는 SMR 추진선, 즉 차세대 선박까지 개발해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라파워의 와이오밍 SMR 원자로 용기 제작 프로젝트에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미국 홀텍과 함께 미시간주에서 그리고 삼성물산은 뉴스켈 파워와 루마니아에서 SMR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 원전 건설 경험을 SMR 분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또 기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오전부터 이 얘기는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오후에 기사화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연내 뉴스케일과 TVA, 그러니까 미국 최대 공영전력회사와 6기가와트 본계약 체결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사화되면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SMR에 있어서 공급망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내용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최대 공영전력회사 TVA뿐만 아니라 SMR 사업을 하고 있는 개발 전문회사 등이 모두 두산의 제작 역량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첫 12기 모듈 제작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주들이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기는 했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후에 이 두 가지의 기사가 동시에 나온 것
함께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분봉 차트인데요. 마감을 앞두고 상승폭을 꾸준하게 확대를 해나가며 현재 7%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이 좀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원전주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최근에 노이즈들이 많이 시장 안에서 부각이 되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MR 쪽은 여전히 시장 안에서 핵심 키워드다라는 걸 오늘 기사와 주가를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내용들 빠르게 전해드렸고요. 투자텔미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